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라고 자부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강남에 아주 잘 나가는 레스토랑을 진단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컨설턴트 아주 특이합니다. 주방에 들어가서 셰프가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보지도 않습니다. 홀에서 소믈리에가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니는지 관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 앉아서 엑셀로 된 매출 장부 딱 하나만 들여다봅니다. 장부를 보던 컨설턴트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데이터를 발견했거든요. 주방의 셰프는 10분 동안 파스타 하나를 만들어서 3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반면 홀의 소믈리에는 1분 만에 와인 한 병을 팔아서 3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데이터만 본 컨설턴트는 사장님에게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장님, 데이터 분석 결과 소믈리에의 매출 기여도가 셰프보다 10배나 높습니다. 이건 소믈리에가 회사에 기여하는 업무 강도가 셰프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소믈리에가 지금 셰프보다 10배 더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셰프를 줄이고 소믈리에를 10배 더 늘리십시오. 이것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 경영입니다. 자, 여러분, 이 컨설턴트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마 다들 콧방귀를 뀌실 겁니다. 지나가던 유치원생도 알죠. 와인 가격이 30만 원인 건 포도 원가가 비싸고 브랜드 값이 비싼 거지 병을 따는 노동이 파스타 요리보다 10배 힘들어서가 아니라는 걸요. 매출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업무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이건 현장을 아는 사람에겐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책상 물림 컨설턴트의 기적의 논리가 불과 얼마 전 활동을 마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내놓은 결과물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6년 현재 의료 현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아주 숨가쁘게 돌아갔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계산한다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즉 추계위였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이 모였으니 알아서 잘 계산했겠거니 믿었습니다. 하지만 추계위가 내놓은 그 과학적 근거라는 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방금 보신 엉터리 컨설턴트의 엑셀 파일과 똑같은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추계위가 넘긴 이 고장난 계산기를 들고 지금 이 순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즉 보정심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든 이 엉터리 숫자를 근거로 30년 뒤 우리에게 날아올 월 143만 원짜리 청구서를 확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추계위의 계산기에는 어떤 오류가 입력되어 있었던 건지 오늘 그 기막힌 경제학적 메커니즘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은 추계위가 설정한 1대 3.9라는 숫자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추계위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입원 환자 1명을 보는 의사의 업무량은 외래 환자 4명을 보는 것과 맞먹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입원 환자가 더 중증이고 더 아프니까 의사 선생님의 손길이 4배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막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추계위가 이 4배라는 비율을 산출한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의사가 환자 침대 옆에 머문 시간을 스톱워치로 쟀을까요? 아니면 의사가 수술방에서 쏟은 땀방울의 총량을 측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추계위가 기준으로 삼은 건 오로지 돈, 즉 진료비 매출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입원 환자 하루 진료비가 외래 진료비보다 4배 정도 비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계위는 아주 행정편의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돈이 4배니까 노동도 4배다. 자, 여기서 아까 그 와인의 함정이 등장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걸 비용의 착시라고 부릅니다. 입원 진료비가 왜 비쌀까요? 의사가 4배 더 힘들게 진료해서일까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나중에 퇴원할 때 받는 그 길쭉한 진료비 영수증 꼼꼼히 뜯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비싼 입원비가 온전히 의사의 기술료로만 채워져 있던가요? 천만에요. 거기엔 환자가 삼시세끼 먹는 식대, 병실 바닥 닦아주시는 여사님 청소비, 병원 24시간 돌아가는 에어컨 전기세, 겨울철 난방비, 간호사 인건비, 심지어 환자가 덮고 자는 침대 시트 빠는 세탁비까지 몽땅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거대한 호텔을 유지하는 비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마치 30만 원짜리 와인 가격에 비싼 포도 원가와 유통비가 포함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추계위의 통계 방식은 이 침대 시트 세탁비와 전기세까지 몽땅 의사 한 명의 업무량으로 계산해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어떤 끔찍한 왜곡을 만들어내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의사가 아침 회진 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환자분, 밤새 안녕하셨어요? 네, 푹 쉬세요 하고 10초 만에 나갔다고 칩시다. 의사가 쓴 실제 시간은 10초입니다. 하지만 추계위의 엑셀 파일에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그 환자가 먹은 밥값이 비싸고 누워있는 침대값이 비싸고 병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의사는 통계상 엄청난 경무에 시달린 의사로 둔갑합니다. 아니, 침대 시트가 수술을 합니까? 병원 에어컨이 진료를 봐요? 이건 명백히 비용을 노동으로 착각한 통계적 사기극입니다. 침대 시트 세탁비를 의사의 노동이라고 우기는 건 아까 그 가상의 컨설턴트나 하는 짓이죠. 이 계산법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의료시장 전체에 아주 위험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인센티브의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친절한 의사 김 씨가 있습니다. 환자를 10분 동안 붙잡고 꼼꼼하게 문진합니다. 식습관은 어떠신지, 운동은 하시는지 물어보고 불필요한 검사 없이 약만 처방해서 돌려보냅니다. 매출은 쌉니다. 진료비 몇천 원 나옵니다. 그럼 추계위 통계에서 김 씨는 일 안 한 게으른 의사가 됩니다. 의사 부족의 원흉 취급을 받겠죠. 반대로 옆방의 의사 박 씨를 볼까요? 환자 얼굴은 1분만 봅니다. 대신 머리 아파요? 이거 큰일 날 수 있는데 MRI 찍고 CT 찍고 초음파도 봅시다. 비싼 검사를 잔뜩 돌립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 박 씨는 커피 마시고 쉽니다. 하지만 매출은 폭발하죠. 그럼 추계위 통계에서 박 씨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한 매출 기여도가 높은, 그래서 나라에서 모셔가야 할 경무에 시달리는 의사가 됩니다. 결국 추계위의 통계는 매출 높은 의사가 바쁜 의사다라는 자본주의적 허상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의료비가 비싸질수록 통계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비명을 지르게 설계된 겁니다.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수요의 뻥튀기이자 착시의 제도화죠. 미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의료 선진국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계산 안 할까요? 그들은 매출이 100억이 나오든 100원이 나오든 상관없이 철저하게 시간을 잽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는데 실제 투입한 시간이 얼마냐 이걸 따집니다. 그래야 와인 가격이 아니라 소믈리에 노동을 잴 수 있으니까요. 우리 추계위가 이걸 몰랐을까요? 심평원 빅데이터만 뒤져도 의사들이 실제 일한 시간 다 나옵니다. 알면서도 가장 손쉽게 숫자를 부풀릴 수 있는 매출 데이터를 선택했다는 거, 이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추계위 계산법이 좀 투박할 수는 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통계 오류 좀 있을 수 있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사가 많아지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 병원 가기 편해지면 된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에는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공짜 치즈는 쥐더 뒤에만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의 미래 지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맵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관리소장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입주민 여러분, 출근 시간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기 지루하시죠?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지금보다 10배 더 설치해드리겠습니다. 대기 시간 0초, 버튼 누르면 문 열리는 꿈의 아파트. 와, 땡큐죠. 너무 살고 싶죠. 근데 여기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꼭 물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얼마나 오릅니까? 지금 보정심의 논의 테이블에는 이 결정적인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의사 늘리자는 말만 확성기로 떠들고 그 의사들 월급은 누가 주냐, 병원비는 누가 내냐는 말은 쏙 빠졌어요. 제가 입수한 전문가들의 2060년 재정 추계 결과를 공개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추계위가 의사 부족의 근거로 삼았던 그 모형을 그대로 적용해서 2060년 대한민국 건강보험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가 700조 원입니다. 여러분, 2023년 총 진료비가 110조 원이었습니다. 불과 30년 뒤에 6배가 넘게 폭증한다는 뜻입니다. 70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도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앙은 700조라는 액수가 아닙니다. 돈 쓸 사람은 700조 원어치로 늘어나는데 돈 낼 사람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2060년이 되면 돈 벌어서 세금 낼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의 3,600만 명에서 2천만 명 수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자,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산수 시간입니다. 돈 낼 사람은 반토막 났는데 내야 할 돈은 6배가 늘었다. 2060년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의 노후, 한 세대가 매달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무려 143만 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년치가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료처럼 1년에 한 번 내는 게 아닙니다. 매달 월세 내듯이 숨만 쉬어도 143만 원씩 건강보험료로만 뜯겨나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4인 가족 기준이 아닙니다. 세대당 평균입니다. 여러분이 은퇴해서 연금 200만 원 받는데 그중에 143만 원을 건보료로 떼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남은 돈 57만 원으로 밥 먹고 전기세 내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사는 겁니까?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143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부가 의사를 한 명도 안 늘렸을 때의 수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인구 고령화 때문에 월 143만 원 확정인데 여기에 보정심은 추계위의 잘못된 숫자를 받아들여 의사를 추가로 쏟아붓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의료는 공급이 늘면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독특한 시장입니다. 어려운 말 빼고 쉽게 접근성 하나만 봅시다. 의사가 늘어나서 집 앞 회사 앞마다 병원이 생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 같으면 그냥 참고 넘겼을 가벼운 증상에도 병원을 찾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접근성이 좋아지면 의료 이용량은 필연적으로 폭발합니다. 문제는 의사 한 명이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사가 진료를 보려면 간호인력이 붙어야 하고 수십억짜리 장비가 돌아가야 합니다. 즉, 접근성이 좋아지는 대가는 막대한 고정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보정심이 이대로 도장을 찍는다면 우리가 받아들 2060년 청구서는
월 143만 원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증권가산세가 덕지덕지 붙어서 200만 원, 300만 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벤츠를 타고 싶어서 덜컥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유지비가 월 1,000만 원인 카푸어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의사? 듣기엔 참 좋죠. 하지만 그 대가가 내 월급의 절반을 건보료로 내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추계위 활동 당시에 한 전문가는 회의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가정한 결과를 내놓는 것은 무책임하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계산 없이 인력만 늘리는 건 정책이 아니라 도박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판돈으로 건 아주 위험한 도박이죠.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을 때도 관리비가 얼만지, 대출이자가 얼만지 밤새워 따지시잖아요. 편의점에서 1+1 행사 상품 고를 때도 가격표 꼼꼼히 보시잖아요. 하물며 대한민국 의료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리모델링 하는데 견적서도 안 보고 도장을 찍으시겠습니까? 비용은 나중 문제다? 그 나중이 되면 우리는 이미 파산하고 없습니다. 통계는 숫자로 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정책이 되는 순간 그건 우리 아이들의 등골을 빼먹는 흉기가 됩니다. 2026년 지금 보정심에서는 여전히 그 고장난 추계위의 계산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출이 노동이라고 우기면서 말이죠.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요구해야 합니다. 와인 가격으로 노동량을 재지 마십시오. 침대 시트 세탁비 말고 의사들이 흘리는 진짜 땀의 시간을 측정하십시오. 팩트와 과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30년 뒤 여러분의 월급 통장은 143만 원짜리 청구서에 찢겨나갈 것입니다. 감성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과 숫자로 내 지갑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미래경제학이었습니다.